그리고 교과서 42페이지 마지막으로 간단히 복습해보고 수업 마칠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와 미국의 침입을 물리친 뒤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에 세운 비석, 바로 척합이죠. 척합이. 화해하는 거를 배척한다는 비죠. 여기서 말하는 화해한다. 화해한다는 거는 바로 서양 세력과 화해한다. 자, 그래서 서양 세력과 화해하는 것을 배척한다. 척합이. 자, 그 다음 2번. 일본에 있던 청해 외교관 황준원이 쓴 것으로 조선과 미국의 수교에 영향을 미친 것. 조선 책략. 이 조선 책략 이거 잘 기억합시다. 자, 이로 인해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다. 이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절단에 보냈죠. 많은 사절단에 보냈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파견된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우리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이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접하고 이거를 이제 고종한테 바쳤다고 했죠. 그래서 고종이 이 책의 내용이 상당히 괜찮다. 이 책의 내용이라는 거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청나라, 중국의 청나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과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이 고종이 이 책의 내용이 맞다라고 해서 이 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고 이 책을 필독서로 정했다고 했죠. 필독서. 자, 그래서 이 책을 필독서로 정하였고 이제 이 책이 많은 사람한테 읽혀지는 가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청나라, 그 다음에 일본과 수교는 하고 있는데 일본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미국과 관계를 안 맺고 있다. 이제 미국과 관계를 맺어야겠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이후에 이제 미국과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자, 그래서 이거 조선 책략 잘 보고 이 교과서 찾아보면은 이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가 창설한 것으로 일본인 교관으로부터 근대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던 신식군대 벨기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수적 유생이 성리학적 정통지를 지키고 외세를 배척하기 위한 운동, 위정척사운동.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고 이 정부와 화약을 맺었다는 게 바로 전주화약이죠. 전주화약. 자, 그러면 농민군이 왜 정부와 화약을 맺었냐? 자, 우리 조선 정부에서 이 동학농민군을 이제 진압하기가 어려우니까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 그래서 청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준다고 했죠. 청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준다고 했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본군도 그 청나라가 이제 군대를 보내는 거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본도 그 조선 땅에 있는 일본 공사관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본도 군대를 파견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 이모곤란 기억나죠? 이모곤란 때 그 조선에 있었던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죽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또 있을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일본도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 조선 땅에 이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같이 이제 파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군이 지금 일본과 그 다음에 청나라 그리고 정부군까지 맞서 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자, 그리고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조선 땅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인 것 같다. 자, 그래가지고 이 정부와 전주 지역에서 화약을 맺었고, 자, 그리고 이제 화약을 맺었고, 자,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 일대에서 직강소라는 것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조선 정부도 우리 동학농민군이 요구한 여러 가지 개혁을 한번 진행해봐라 라고 해서 우리 조선 정부도 오케이를 하고 우리 조선 정부도 이렇게 개혁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을 했었죠. 그 개혁기구의 명칭이 바로 교정청이었죠. 교정청. 자,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직강소 그리고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런 내용도 잘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던 최고 정책의회기구, 바로 군국기무처. 잘 기억합시다. 이 갑오개혁이라는 거는 갑오년에 실시한 개혁인데 이거를 왜 실시했는가? 이것도 우리 배웠어요. 자, 이때 자, 이때 전주 화약을 맺고 어쨌든 그래서 이 조선 땅의 일본군과 청나라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그리고 이 청나라와 일본군 그 다음에 조선 정부군까지 맞서 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전주 화약이라는 걸 맺었다고 했잖아요. 동학농민군하고 정부가. 자, 그래서 이제 전주 화약을 맺고 우리 조선 정부는 청나라한테 우리 동학농민군과 잘 화해했다. 군대 파견 안 해도 되겠다. 파견한 군대 빨리 빼줘라. 자, 그리고 일본한테도 우리가 동학농민군하고 잘 화해했으니까 굳이 조선 땅에 군대를 이렇게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 너희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이 혹시라도 일본 공사관을 어떠한 이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가지고 군대를 파견했지 않느냐. 근데 우리 조선 정부가 동학농민군과 잘 화해를 했으니까 뭐 굳이 군대를 계속 주둔할 이유가 없다. 빨리 일본 땅으로 보내라. 라고 했는데 일본이 이거를 무시하고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했죠. 그리고 우리 조선 정부한테 너희 개혁해라. 너희 조선이 너무 낡았으니까 개혁을 통해서 낡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고쳐라. 우리 일본이 도와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강제로 개혁을 실시하게 했죠. 그게 바로 갑오개혁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근데 일본은 이를 무시했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청일전쟁. 자, 이것도 잘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정책이 추진된 개혁. 자, 단발령, 태양력, 종두법. 주로 생활 부분의 개혁이고, 이거를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다시 이제 조선 정부를 장악했다고 했죠. 을미개혁.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청일전쟁의 승리자는 일본이었죠. 청일전쟁의 승리는 청일전쟁에서 승리는 일본이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이 조선에 대한 어떠한 우월적 지위를 승인받았고, 조선에 대한 어떠한 뭐 우월적 지위, 조선에 대한 뭐 지배권, 그런 거를 일단은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이 요동반도, 승리가 일본이었고 승리한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받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요동반도를 받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배아파했죠. 러시아가 배아파해가지고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일본은 결국에는 청나라한테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이제 뭐 민비, 명성황후 그리고 고종은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라고 해서 이때부터 러시아랑 가까이 지내고 조선 정부의 러시아 친러파 인사들을 등용하기 시작을 하였죠. 조선 정부의 친러파를 꽉꽉 채우고 이전에 일본과 가까웠던 친일파는 싹 쳐내고요, 대부분. 자, 그래서 일본이 이것에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결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일으켰고, 그래서 다시 이제 조선 정부를 장악한 일본이 이제 을미사변을 일으킨 이후에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을미개혁이라는 걸 실시했고, 이거는 주로 생활 부분의 개혁이었다. 잘 기억합시다. 자, 고종은 이것에 어쨌든 위협을 느끼고 아간파천이라는 걸 했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도망간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독립협회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빨리 황궁을 해라, 궁으로. 그런 주장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이라는 것을 개최했죠. 이런 거를 개최하고 헌의 6조를 결의하였고, 결의한 집회, 바로 관민공동회. 이 조선의 관원들, 조선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열린 공동 회의,
뭐 연설 그런 거 그거를 관민공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우리 방금 배웠던 애국개몽운동.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방금 배웠죠. 국채부상운동. 자,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한 정책 두 가지를 쓰시오. 12쪽 확인하시고요. 정답은 호프제와 사창제고요. 자, 뭐 이건 교과서 확인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전에 강의 뭐 혹시 필요하면 강의한 내용 한번 보면 되고요.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으니까 자, 빨리 합시다.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인 이유. 이것도 14쪽 보고요. 일본의 해안 측량권, 치해법권 등을 인정하였다. 뭐 그런 내용 적으면 되고요. 자, 을사조약의 핵심적인 내용 몇 번 아까도 말했죠. 선생님이 외교권, 통감부 설치 수업하면서 말했어요. 이것도. 자, 항일 의병운동이 의병전쟁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 해상군인의 합류로 어떠한 그 전투력이 강화되면서 전투력으로 강화되면서 뭐 항일 의병전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3도 연합부대까지 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민회가 장기적인 독립운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개된 활동. 뭐 이것도 해외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거기서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자, 이렇게 보고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